안녕하세요. 저는 선수들의 퍼포먼스 향상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강성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약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은 그 친구들의 어떤 니즈나 이런 것들을 다 채우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고 개인적인 좀 철학이 있어서 제가 연구실에서는 한 8년 정도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미국 가서 약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또 있다 왔으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이상은 공부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식적인 차이는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나 미국이나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정보를 얻는 과정은 결국은 다 인터넷이나 여러 서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은 사실 아직도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데이터를 얻어도 그걸 활용하는데 되게 제한적인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그거를 수십 년간 시행착오 겪어서 점점 더 어떤 베스트인 모델로 적용하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좀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었습니다. 제가 하는 트레이닝의 베이스는 근신경계 뉴로머스큘러 컨트롤 베이스인데 실제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형적인 파워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파워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근육의 수축의 형태나 이런 다양한 형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다 갖게 한 다음에 이제 파워를 늘리고 근데 파워 자체에서도 이제 가드가 하는 파워가 또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대부분 러닝 상황이나 이런 데서 점프를 하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데 센터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제자리에서 하거나 스텝도 1, 2로 해서 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점프하는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농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대부분 다 리액션이거든요. 수비수는 공격수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반응하지 않거든요. 반대로 공격수는 수비수의 어떤 움직임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타이밍을 잡아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그런 훈련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운동은 더 실제 농구와 가까워지는 이제 트레이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을 시키게 되는 거죠. 종목별 좀 편차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선수들도 거기서 뛰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와서 전파를 할 수도 있고요. 모두가 바라고 있는 거지만 그 부분에 어떤 연결고리가 사실 없어서 전달력은 늦다고 보고요. 스테판 커리가 막 안경 쓰고 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농구를 그냥 강하게 하는 스포츠로만 생각했는데 몸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도 트레이닝합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관련되는 근육도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트레이닝도 하게 되고요. 패턴이 바뀌고 상대의 어떤 움직임이 바뀌면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프로세스가 이 뇌에서 훨씬 더 활성화되게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도 하는데 아직은 국내에서는 그런 작업들이 조금은 안 되고 있는 편이고요. 큰 맥락은 한국도 방향은 잡았는데 그럼 그 맥락에 맞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건 아직 조금 준비가 안 된 그런 느낌입니다. 농구에서 벌어지는 신체적인 요구도나 어떤 그런 특징들 이런 게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뭘 줘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안 되지 않나. 하나 예로 들어보면 NBA 같은 경우 지금 벌크업 돼 있는 선수들이 없어요.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경우 말랐고 페이텀 이런 선수들 말랐는데 그 이유가 점점 농구가 트랜지션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발이 느린 선수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미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 들어보면 드와이트 하워드라는 선수가 마른 이유가 발을 빠르게 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이 예전처럼 벌크업하고 헤비웨이트 하는 운동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파워는 필요한 스포츠이고 그러면 그런 체형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하면 파워풀한 플레이를 할 수 있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바뀌고 조금 더 어떤 그런 신경계적인 자극을 통한 어떤 훈련들 이런 것들이 더 민감해지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 신뢰고요. 이 친구들이 저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친구들의 꿈을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사람이 되면서 공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 트레이닝이 더 효과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운동 방향을 잡을 때 선수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큰데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코치 감독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물어봅니다. 결국 그거는 그 선수가 그걸 해야 선수로서 가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팀이라는 그 그룹 안에서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것들도 있고 장점이 부각돼야 되는 이거는 기본적인 거지만 친구가 자기가 어떤 플레이를 많이 해야 되는지가 나오면 이 친구가 그 플레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체적인 요구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채우는 데 더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체 능력 같은 경우는 최준영 선수고요.
정말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이대성 선수 반박할 수가 없을 정도라서, 이현중 선수도 정말 엄청나고요. 그리고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사실 뭐 멘탈은 사실 1등인 것 같아요. 21살의 나이에서 벌써 저런 멘탈을 가지고 저 경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씩 한 스텝 앞으로 나가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이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있고, 점프나 이런 거는 모비스의 최진수 선수 사실은 저희 필드에서 표현으로는 사실 트레이닝으로 얻을 수 없는 정도 레벨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한 단계 더 높은 레벨이죠. 우리가 뭐 선수 등급을 나눌 때 S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A 뭐 이렇게 있다면, 신체적인 S 등급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네. 눈앞에 있는 거는 사실은 제 선수들이 안 다치고 운동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뭐 특정 대상을 얘기하면 또 다른 선수들이 좀 섭섭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현중 선수가 가는 목표가 도달되게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목표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금 또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 선수들이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프로도 가고 원하는 목표 이루는, 어떤 선수가 오든지 저는 그 선수가 자기 역량이 되는 최고치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목표이고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80살까지 이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물론 그때는 여러 명을 못 보겠지만 제 신체적인 그래도 단 한 명이라도 제가 보면서 계속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냥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